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이수동입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 튜플과 리스트입니다. 앞선 강의에서는 우리가 불리언, 그리고 정수, 인티저, 부동소 수점 숫자, 플롯, 그리고 문자열, 텍스트 스트링 등의 기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단일 데이터 타입을 화학에서의 원자에 비유한다면은 이번 강의에서 배울 자료 구조는 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료 구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단일 자료 여러 가지의 자료형 데이터 타입들이 하나의 값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의 요소들이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하나의 집합으로 이제 다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거기에는 튜플, 리스트, 셋, 딕셔너리 등의 여러 타입의 자료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번 배워볼 거고요. 이제 분자라고 한 만큼 기본 타입인 원자들이 어떤 형태로 결합되냐에 따라서 그 특성도 다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다양한 종류의 자료 구조는 각각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 등등의 순서를 가지는 항목들의 나열을 필요로 할 때가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시퀀스라고 하고 텍스트를 배웠을 때 우리가 잠시 시퀀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자료 구조의 측면에서는 파이썬에선 대표적인 두 가지 시퀀스 구조, 즉 시퀀스 스트럭처인 튜플과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튜플은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여기 괄호를 사용해서 빈 튜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튜플을 정의하는 신텍스, 우리의 약속은 괄호입니다. 둥근 괄호. 이 둥근 괄호로 감싸면 우리가 이걸 튜플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셀을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 empty 튜플, 즉 비어있는 튜플이라는 변수명에 제가 임의의 빈 튜플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 empty 튜플은 이렇게 나옵니다. 텍스트 스트링을 빈 스트링을 넣으면 좌우에 작은 따옴표로 나왔듯이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둥근 괄호로 튜플을 표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코딩상에서 우리가 하지만 이 둥근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튜플을 생성할 수는 있어요. 일단 하나의 요소, 이번 예제에서는 이 튜플에 여러 개의 스트링을 담는 그런 예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떠한 자료형도 넣을 수 있지만 일단은 스트링을 넣는다고 했을 때 그냥 코리아라고 했다면은 이 countries라는 변수는 텍스트 스트링으로 인식이 되겠지만 이 뒤에 콤마를 하나 붙여줌으로써 얘가 여러 개의 엘러먼트를 넣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튜플로 받아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요소가 두 개 이상이면 마지막에 콤마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여러 개의 요소를 콤마로 연결해도 튜플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코드의 가독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괄호를 직접 사용해서 튜플을 정의하는 것이 제가 더 추천드리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 개의 요소를 넣을 때 콤마로 연결하고 양쪽을 괄호로 감싸서 하나의 튜플을 정의하는 것으로 습관을 들이시길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이 튜플이 정의되어 있다면 이 튜플을 이용해서 여러 변수에 이 튜플에 속한 값들을 할당해 줄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왼쪽에 우리가 contries라는 지금 튜플 안에는 두 개의 요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요소를 각각 하나하나의 변수에다 담고 싶다고 하면 왼쪽에다가 변수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개수를 넣고요. 이렇게 print A하고 print B를 해주면 여러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코리아와 재팬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생성하기, 튜플이라는 함수를 쓸 수도 있어요.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왔던 다양한 자료형들에서 그 해당 자료형을 그대로 이름으로 가지는 함수는 새로운 그 객체, 그 자료형의 객체를 생성하거나 다른 자료형의 객체를 해당 자료형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예시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스트링도 있었고 우리가
불리언도 있었고 인티저도 있었고 플롯도 있었는데 그것처럼 튜플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튜플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계속 예시로 나오고 있는 요 텍스트 스트링을 예로 들면 cat이라는 세 개의 캐릭터를 가진 요 스트링, 즉 시퀀스의 한 종류죠. 스트링을 튜플로 변화를 한다면은 각각의 캐릭터를 하나의 요소로 가지는 튜플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리아라는 스트링을 튜플로 변환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하나의 캐릭터를 잘라서 각각의 엘러먼트로 가지는 튜플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타입인 리스트, 또 다른 시퀀스 스트럭처인 리스트 뒤에서 자세히 배울 텐데 이렇게 꺾은 괄호로 정의되는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함수나 반복문에서 잠시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컨트리즈를 리스트로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튜플로 바꾸면 이렇게 튜플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숫자도 되나요? 그래서 3 이런 걸 튜플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예외 처리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인티저 객체는 이터러블하지 않다. 즉 이터러블한 객체만 튜플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결합하기 해볼게요. 두 개 이상의 튜플에다가 더하기를 연결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네, 두 개의 튜플이 합쳐지고요. 항목 복제하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시퀀스의 예시였던 텍스트 스트링에서 비슷한 예제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곱하기 연산자는 당연히 반복하는 거겠죠. 그래서 countries에다가 3을 곱해주면 같은 튜플이 3번 안에 있는 엘리먼트가 3번 복제되고 새로운 튜플이 정의가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도 배웠었는데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튜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튜플이 같냐, 크냐, 작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요것의 길이가 크냐, 작냐보다는 그 안에 있는 엘리먼트 값 길이의 비교를 의미합니다. 일단 A와 B가 같냐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돼요. 그래서 A와 B가 같냐? 당연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두 개가 다르죠? 다르고 그렇다면은 과연 이거는 어떨까요? 7하고 2하고 B는 2하고 7이 있었다. 이것도 같은지 다른지 궁금하겠죠? 그러면 한번 실행해보면 어떨까요? false가 나옵니다. 즉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튜플은 그러면 순서도 중요하거나 그래서 들어있는 엘리멘트가 완전히 같은 순서로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같다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다시 정의를 하겠습니다. 요 예제는 지우고 A하고 B를 다시 정의해 놓고 A가 B보다 작거나 같니? 라고 물어보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true인데 첫 번째 엘리먼트끼리 비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먼트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엘리먼트끼리 비교하니까는 7하고 7이 같아요. 두 번째 걸 비교하니까 2가 3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데 그러면 그냥 strictly하게 A가 B보다 작냐? 라는 질문에는 어떤 값이 나올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true입니다. 그래서 요 작다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끼리 비교를 해서 만약에 값이 똑같으면 이제 두 번째 엘리먼트로 넘어가게 돼요. 두 번째 엘리먼트끼리 비교를 해서 A가 B보다 작았기 때문에 이것도 true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약간은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이건 어떨까라는 새로운 예제를 계속 만드시면서 여러분이 익숙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2, 7 요거 하나는 이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엘리먼트는 A가 크고 두 번째 엘리먼트는 B가 큰 경우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예제들 또는 발예들을 만들어 보고 싶겠죠?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먼트끼리 비교를 해서 A가 B보다 커버렸기 때문에 요거를 만족해요? true가 됩니다.
그다음에 A가 B보다 작냐라고 물었을 때는 첫 번째 엘리먼트끼리 비교했을 때 2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는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일단 같냐라는 것만을 묻는다면은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한 튜플이어야 되는 것이고, 대소관계가 포함된 비교 연산자가 들어갔을 때에는 순서대로 동일한 인덱스에 있는 위치에 있는 엘리먼트끼리 비교하되 대소관계가 판정이 되는 때까지를 가는 거죠. 가서 첫 번째 비교 연산자의 true 여부를 보고 최종적인 불리언을 결정하게 된다. 사실 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쓰여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이 튜플이라는 객체 자료형이 대소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예제이기 때문에 준비했고요. 여러분이 이 정도의 범위 안에서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제 생각에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퀀스 스트럭처를 쓰는 이유는 사실상 여러 개의 엘리먼트를 하나의 집합으로 묶어 놓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하나의 그룹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객체만으로 단일 값으로만은 설명하거나 표현하기에 부족할 때 여러 개의 값을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특성을 이용하려면은 어떠한 요소 값이 이 그룹 안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객체 안에 어느 위치에 이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는 거. 이러한 성격들이 특징들이 우리가 바로 이용하고자 하는 특징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첫 번째는 요소 확인하기. countries라는 데 안에 제가 한국, 인도, 일본, 중국 이렇게 4개의 국가를 넣어놨고, 그러면 코리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니? 라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 in을 여기다 썼어요. 앞에 이제 반복문에서 요 in 한번 본 적 있었죠? 덴마크가 들어있니? false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수정하기, 튜플을 수정하는 법 알려드린다고 하면 답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만약에 이 튜플 안에 있는 값을 하나 바꿔보고 싶어요. 바꿔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덱싱 활용해가지고 words라는 이 단어의 모음에 I am a boy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거 잘못 썼어요. 그래서 girl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위치의 boy를 girl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앞에서 인덱싱을 배웠으니까 offset 여기 3을 줘가지고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 자리에 거를 넣어주어 라고 실행을 하면 될 것 같지만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에러냐면 튜플 자료형을 갖는 오브젝트는 서포트하지 않는다. 아이템 어사이먼트를 서포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안에 새로운 아이템을 할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튜플은 불가변 타입입니다. 앞에서 메모리 그리고 자료형, 객체 이런 거 설명할 때 제가 불가변, 가변이라는 단어를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어 그대로 immutable 하다는 것은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할 수 없나요?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의 튜플 뒤에 하나의 튜플을 더해준다든지 곱해준다든지 해서 그 튜플을 변화시킨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수정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t라는 데에다가 a, b, c라는 아이템, 엘러먼트를 가지는 튜플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t2를 1, 2, 3으로 놓고 t1에다가 t2를 더해서 다시 할당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t1을 다시 프린트했습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 정의된 대로 a, b, c가 정의되었다가 두 번째로 더해준 다음에는 a, b, c 1, 2, 3이 더해져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튜플 t1을 수정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처음에 우리가 메모리에 어떤 객체가 저장된다고 했을 때 그 객체 하나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게 값이 있고 자료형이 있고 그 다음에 id가 있고 참조 횟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 고유한 id가 어떤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지의 그 상자의 주소를 말해주는 거예요. 앞에 똑같은 예시를 보는데 중간에 id를 한번 프린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정의했던 t1
변수명은 같아요. 변수명은 같은데 수정된 후에 t1이랑 주소가 달라요. 이사를 갔어요. 그죠? 컴퓨터 안에 얘가 지금 살아있는, 얘가 있는 뭐 지내고 있는 그 주소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정 후 t1은 예전의 t1이 아닙니다. 메모리 선반 위에 한 상자에 ABC가 담긴 그 상자를 놓고 T1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상자는 완전히 밀봉되어 있었어요. 상자를 밀봉해 놨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바꿀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사용자가 T1이라는 이름을 새로운 튜플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오타가 있네요. 사실 이게 ABC 1, 2, 3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가 A 이렇게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에 사용하고 싶어요. 여기도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BC 1, 2, 3에 사용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더해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상자에 ABC 1, 2, 3을 담는 거예요. 그 1, 2, 3이라고 담아놓고 밀봉해놨던 그 상자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상자에 이 연산 명령어를 통해서 ABC 1, 2, 3을 담고 T1이라는 이름표를 떼가지고 그 상자에 붙어있던 포스트잇을 떼서 새로운 이 상자에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상자의 위치는 ID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그러니까 비가변, 불가변, 이뮤터블한 타입은 결국 그 상자를 열어서 편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상자는 그대로 두고 이 이름표를 떼서 옮겨서 붙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가변, 즉 뮤터블 타입도 있겠죠. 이건 어떻게 다른지 리스트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가 대표적인 가변 타입이에요. 자, 이제 리스트로 넘어갈 텐데 파이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형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당연히 리스트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 정도로 리스트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이 꼼꼼하게 지금 배워놔야지만 나중에 코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튜플도 순서를 가지고 있지만 리스트가 조금 더 요런 순차적인 성격을 활용하는 데 훨씬 더 좋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리스트는 바로 가변적이라는 이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제를 뒤에 이제 쭉 보시면서 어떠한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즉, 리스트는 현재 위치에서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기존 요소를 덮어쓸 수가 있다. 앞에 거는 편집 가능하지 않은 시퀀스 스트럭처고 뒤에 거는 편집이 가능한 시퀀스 스트럭처입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훨씬 높겠죠.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성하기는 똑같은데 요 둥근 괄호가 요 각진 괄호로만 바뀌었어요. 우리말로는 대괄호라고 하죠. 리스트는 그 안에 있는 아이템이 1000개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거보다 많은 뭐 1개, 2개, 그리고 뭐 아주 많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아이템들은 콤마로 구분하고요. empty list, empty 튜플과 똑같이 그냥 괄호만 쳐주면은 empty list가 생기고 이 안에 뭐든지 담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스트링도 담을 수 있고 숫자도 담을 수 있고 튜플도 담을 수 있고 또 리스트도 담을 수 있습니다. 볼게요. empty list는 empty list고 그 안에 weekdays라고 이름 붙인 즉 주간 월화수목금 있고 그 다음에 숫자로 된 integers라고 하면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리스트를 마음껏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스트는 동일한 값이 여러 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성별이 아니죠. 성씨, 성씨를 할 때 뭐 김씨, 이씨, 박씨, 이씨가 있으면 이것도 김이, 박이, 뭐 튜플도 마찬가지예요. 리스트만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성 및 변환하기. 이건 원리가 완전히 같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좀 빠르다고 느껴지시면 여러분이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빈 리스트를 그냥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똑같이
CAT라는 세 개의 캐릭터를 가진 스트링을 리스트 함수에 적용하면은 하나하나씩 나오게 되죠. 이런 부분이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자료형인 튜플도 리스트 함수를 통해서 리스트로 당연히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와 관련된 메서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리스트의 메서드는 아니고 우리가 텍스트 스트링 배웠을 때 그때 텍스트 스트링도 여러 가지 종류의 메서드를 가진다고 했죠. 메서드 다시 복습하면 함수인데 하나의 정의된 객체에 종속되어서 작동하는 함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함수는 그 객체, 붙어있는 그 객체에 한해서만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메서드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date라는 변수에다가 이런 텍스트 스트링을 할당해 놓고 이거에다가 split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date라는 변수에 점 찍고 split 적용하는 거라서 이 date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죠. 그 split을 할 때 내 구분자를 슬래시로 한다 라고 해놓고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반환되는 것은 바로 리스트가 된다. 리스트 타입이 된다. 그래서 98, 2021을 나눈다. 뭔가 느낌적으로 유용할 것 같죠? 그쵸? 여러분 파이썬으로 뭔가 분석할 때 텍스트를 만났어요. 근데 그 텍스트가 월, 일, 연으로 되어 있는 이런 날짜 형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뭐 일만 추출하거나 월만 추출하거나 연만 추출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뭐 2021년 9월 28일이라는 연, 월, 일 형태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영어, 그쵸? 서양식 날짜 표기법으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요거를 이제 하나의 요소를 가져오려면 스플릿을 해주는 함수를 쓰고 요 안에 엘리먼트로 요거가 각각이 들어있으니까 각각을 추출하면 되는 거죠. 매우 유용하게 쓰이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시퀀스 형태의 자료형과 연계가 돼서 리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리스트도 시퀀스이기 때문에 오프셋으로 특정 위치의 값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인덱싱에 대한 내용이죠. 볼게요. 뭐 코리아, 재팬, 차이나 있으면은 0, 1, 2 처음 순서는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음수 오프셋은 끝에서부터 거꾸로 값을 추출합니다. 맨 뒤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요건 다 배운 거니까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프셋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면 아웃 오브 레인지 에러가 뜨게 돼요. 그래서 4는 사실 할 수가 없는 참조할 수 없는 인덱스죠. 왜냐면 3개밖에 없으니까 0, 1, 2까지밖에 안 되고 뒤에서부터 다섯 번째라는 값도 없어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에러가 납니다. 오프셋 인덱싱 다음에 배우는 거 슬라이싱. 슬라이싱은 하나의 엘러먼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엘러먼트를 시퀀스로 추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퀀스의 서브 시퀀스를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다 가져오는 거는 콜론 하나였고 0에서 2면은 이게 스타트하고 엔드가 되는 거고 엔드는 마이너스 1 값까지만 추출이 된다. 그리고 스타트와 엔드를 생략하게 되면은 그것은 처음이나 끝까지를 의미한다. 처음부터 또는 끝까지. 그래서 0, 1, 2가 아니라 0, 1이다. 그래서 두 개만 가져온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헷갈리는 게 없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콜론 두 개 뒤에 마지막에 스텝 사이즈 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두 칸씩 가거나 거꾸로 두 칸씩 오거나 그쵸? 뭐 여러분 다 자유자재로 이제 활용하실 수 있을 거고 스타트와 엔드를 다 비워놓고 마이너스 1만 넣으면은 역순으로 되겠죠? 이제 스텝 사이즈가 마이너스 1이니까 뒤부터 하나씩 오는데 스타트와 엔드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라는 의미고 그러면 인디아부터 차이나로 옵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는 게 항상 이 참조하실 때는 슬라이스는 컨트리즈에 할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요 값은 뭐야? 라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 countries 0은 뭐야? 뭐 1에서부터 끝까지 하면 어떻게 돼? 꺼내와봐 값을 보여줘 하고 보여주는 것이지 이 countries 자체가 지금 4개의 엘러먼트가 있던 상태에서 이 3개의 엘러먼트가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러한 인덱싱이나 뭐 슬라이싱을 해도 그 countries 오리지널 변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countries to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새로운 변수에 요 countries to를 우리가 프린트 하면은 이제 그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하지만 여전히 countries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거는 여러분 이제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자체를 변화시키고 싶으면은 뭐 리스트에 해당하는 그런 메서드들도 있어요. 아까 스트링에 해당하는 뭐 split 같은 메서드가 있었던 것처럼 리스트라는 형태로 타입으로 정의된 객체에 쓸 수 있는 메서드들이 있고 그 메서드 중에 reverse라는 게 있고요. 이 reverse를 쓰면은 그러니까 이 리스트 해당 그 객체 자체가 변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코리아, 재팬, 차이나, 인디아라고 먼저 정의해 놓고 countries 해놓고 그냥 countries에다가 요걸 먹이면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countries 자체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재팬, 차이나, 인디아고 요렇게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돼? 라는 것만 알려주고 하지만 원래 건 그대로 두는 거죠. 그런데 reverse라는 걸 먹이면 countries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형태로 자 봐봐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은 countries라는 변수의 오리지널 값이 바뀌었네. 바뀌었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값이 편집이 가능하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계속 볼게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쵸? 이런 메서드들, 리스트의 메서드가 굉장히 많은데 뭐 그걸 우리가 다 배우고 전부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는 이유는 이게 뮤터블 하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몇 가지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append는 리스트의 끝에 새 항목을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countries라는 게 세 개의 국가만 있었는데 append하고 india를 하면은 하나 더 넣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다음에 또 여러 나라를 넣을 수 있겠죠. 자, 반면 불가변 타입인 이뮤터블한 타입인 튜플은 이러한 종류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요. 이제 차이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변과 불가변이다. 자,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앞에 자료형 배울 때 한번 봤던 표인데요. 우리 배웠어요. 다 불리언, 인티저, 그 다음에 플롯, 그 다음에 요건 안 배웠고요. 스트링, 리스트, 튜플 오늘 배우고 있고요. 바이트, 바이트로 이 뒤에 있는 건 배우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셋하고 딕셔너리 배울 텐데 이 중에 뮤터블 하니? 라고 물으면요. 앞에서 배웠던 건 전부 다 이뮤터블해요. 리스트만 혼자 뮤터블 하고요. 튜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하나만 좀 특이해요. 한번 정의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객체를 우리가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뭐 뒤에 배울 셋이나 딕셔너리도 뮤터블한데 여기 리스트가 지금 처음으로 나오는 뮤터블한 객체니까 한번 여기서 개념을 잡고 가자는 거예요. 그럼 계속 해볼게요. offset과 insert라는 게 있는데 자 원하는 위치 항목을 추가하는 거 요거 아까 해보고 싶었는데 튜플에서 못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countries 코리아가 있고 재팬이고 차이나가 있는데 내가 2번 인덱스 자리에다 인디아 껴놓고 싶어. 자 2번이면 뭐죠?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세 번째죠. 세 번째 자리에 인디아 껴놓고 싶어. 그러면 세 번째에 와야 돼요. 그러면 차이나는 좀 뒤로 가고요. 인디아가 여기로 오는 거죠. 그래서 0, 1, 2 자리에 인디아가 오게끔 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죠? 그러면 얘를 똑같이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요건 좀 다르네요. 그쵸? insert는 삽입하는 거고요. 요렇게 해버리면은 덮어 써져 버리네요.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insert는 요 차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이게 아마 궁금했을 거고 그러면 요거를 직접 셀을 만들어서 매 시간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직접 손가락 움직이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insert 100 하면 어떻게 돼요? 100은 좀 오버 아닌가? 이 생각 들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레인지가 지금 0, 1, 2밖에 없는데 100 되나? 한번 해볼게요. 되네요. 만약에 인덱싱을 했다면 아웃 오브 레인지가 됐을 텐데 인설트는 돼요. 그러니까 뭐 레인지를 벗어나는 아주 큰 수를 하면은 그냥 뒤에다 알아서 맨 뒤에다 넣어주는 거죠. 편리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 병합하기, 익스텐드와 플러스. 아까 우리 앞에서 튜플의 뭐 연산, 더하기, 곱셈 이런 거 했던 것처럼 리스트에도 좀 이런 거 해보면요. 익스텐드를 사용하면 다른 리스트를 병합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리스트가 있을 때 아시안 컨트리랑 유러피안 컨트리가 있고 이 두 개를 합치고 싶으면 익스텐드를 해주면 두 개가 잘 예쁘게 합쳐지고요. 당연히 플러스 연산자로도 할 수 있어요. 똑같이 할 수 있고 마찬가지가 됩니다. 또 플러스 한 다음에 이렇게 는 같이 쓰는 거 코딩 잘해 보이는 방법이랬죠? 네, 요거 써도 똑같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앞에서 어펜드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펜드는 근데 어펜드를 사용해 가지고 다른 리스트를 추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리스트로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어펜드라는 함수는 새로 추가하는 요 인풋 아규먼트를 하나의 아이템으로 인식하고요. 엘러먼트로. 익스텐드라는 거는 그 리스트를 풀어 가지고요. 다시 원래 있던 리스트도 풀고 두 개를 합친 다음에 다시 묶어요. 달라요? 이 예제에서 알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리스트는 리스트를 또 아이템으로 품을 수가 있네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리스트 엘러먼트가 총 몇 개예요? 6개예요, 4개예요? 자, 여기에 엘러먼트는 몇 개예요? 6개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네. 랭스를 재면은 되죠? 네. 여기서 다시 정해야 되죠? 네, 6개가 되죠? 6개가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 같은 애를 여기다가 우리가 해보면요. 4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엘러먼트의 숫자가 위에는 6개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자체가 하나의 값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옵셋으로 항목을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되나요? 옵셋.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 덮어쓰기 돼요. 코리아, 재팬, 차이나 한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다 인디아 넣어. 그러면은 인설트가 되는 게 아니라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리스트를 넣어라고 해도 똑같이 리스트가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얘의 랭스는 이제 3이 되는 거죠. 인덱싱이 되면요. 슬라이싱은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1, 2, 3, 4에서 1에서 3까지다. 그러면 0부터 시작하니까는 0, 1, 2, 3.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7로 바꿔. 죄송해요. 저도 헷갈렸어요. 1에서 3까지니까 1에서 2. 끝에 건 포함 안 되죠? 네. 저도 함정에 빠집니다. 0, 1, 2. 그러니까 이 두 개를 7로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삭제하기, 뭐 제거하고 싶을 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제거하는 방법은 delete도 있고, remove도 있고, pop도 있고, clear도 있어요. 이 네 개의 메소드가 다 하는 기능이 조금씩 달라요. 하나씩 볼게요. delete는 말 그대로 삭제하는 건데 얘를 offset 기반으로 삭제하는 거예요. 즉 어디 위치에 있는 애를 삭제해줘 라는 게 질문이면 그 인덱스를 여기다 넣고 delete 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첫 번째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삭제해. Germany. 아시안 컨트리인데 잘못 들어갔어. 근데 리스트에서 삭제 항목의 위치 대신 값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remove를 사용하세요. 어떻게 되냐면 Germany가 어디에 있는지는 난 모르고 Germany가 들어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럼 Germany를 없애줘 라고 여기다 값을 넣으면 remove가 되는 겁니다. pop은 리스트에서 항목을 하나를 반환 받고요. 반환 받고 그 항목을 삭제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탕이 들어있는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병, 유리병에서 사탕 한 개씩 꺼내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팝이라고 뒤에다 하면요. 맨 뒤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튀어나와요. 베트남이 튀어나오고 에이시안 컨트리를 우리가 쳐보면은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맨 위에 있는 사탕부터 하나씩 꺼내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면은 인디아가 나오고 한 번 더 하면 차이나가 나오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서 비어 있을 때까지 가는데 이 팝은 우리 함수에서 배웠던 디폴트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인덱스가. 근데 인덱스를 우리가 넣어주면은 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1을 넣어주면 첫 번째 거를 빼줘. 그렇죠? 그러면 재팬이죠. 0, 1. 여기서 봐야 되죠. 그렇죠? 0, 1, 2, 3이니까 인덱스가 재팬을 빼와요. 재팬 빼오고 나서 남는 거는 코리아, 차이나, 인디아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앞에서 배운 게 여러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요 디폴트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다 마우스 올리면은 remove and return item at index. 우리가 docstring으로 작성해 놓은 설명이 뜬다는 거죠. 뜬다는 거고 이 Asian countries에다가 팝 뒤에다가 인덱스를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인덱스 안 넣고 디폴트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인덱스 에러 날 수 있어. 조심해. out of range면은. 네, 그런 것까지 다. 여러분 이제는 조금씩 코딩 좀 잘해 보이는 사람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클리어는 말 그대로 모두 다 삭제. 전체 삭제하고 빈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거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존재 여부 확인하는 거 가능합니다. in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값이 존재하는지. 그래서 아시아 국가에 어디에 뭐 인디아가 속해 있니? 속해 있고 이탈리아는 속해 있지 않겠죠? 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또 값을 셀 수도 있어요. count 리스트에 특정 항목이 얼마나 있는지 몇 번이나 출연해? 라고 하면요. 인디아는 한 번 나오고요. 코리아는 제가 2번 넣었어요. 그 다음에 저머니는 없습니다. 에이시안 컨트리니까. 그럼 각각에 대한 카운트도 나오고 있어요. 자,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많은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이 메서드들을 전부 다 이름하고 기능을 다 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기능이 있다. 이 강의에서 이걸 다루는 이유는 리스트가 이렇게나 유용하고 이럴 때 쓸 수 있다라는 감을 익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떠한 기능을 구현해야 될 때 이거 리스트로 해야 되겠는데 리스트에 이런 기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정도까지만 되면 그때그때 구글링해서 쓰시면 돼요. 그렇죠? 뭐 이런 어떤 기능 뭐 하는 걸 하나의 값을 가져오는 기능 뭐 삭제 예를 들어서 구글에다 영어로 뭐 파이썬 리스트 딜리트 엘러먼트 뭐 이렇게만 쳐도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약간의 영어의 압박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로 검색하셔도 뭐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주로 영어로 검색하셔야지 저 많은 결과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리스트 엘러먼트 딜리트 how 파이썬 이렇게만 쳐도 구글에 다 나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많이 쓰다 보면 자주 쓰는 기능들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코딩은 그냥 뭐 백지 상태에서 여러분 인터넷 다 끊어놓고 요거 외우고 있느냐 요런 거를 훈련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찾아서 쓸 수 있는 요런 걸 익히는. 그래서 결국엔 손에 많이 익어야 된다. 그래서 직접 많이 쳐봐야 된다. 이제 그거를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항상. 정렬하기 한번 볼게요. 리스트는 이제 시퀀스이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고 그렇다 보면은 이 순서를 정렬할 필요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sort가 한국말로 해석하면은 정렬하는 뜻이죠. 순서를 정렬하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메서드가 있어요. 이제 sort와 sorted가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in place냐 아니냐라는 개념인데요. in place라는 거는요.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자체를. 아까 전에 우리가 역순으로 할 때 리버스 하면은 그 값 자체 오리지널 베리어블이 바뀌고 리버스 아니라 그냥 참조만 하면은 안 바뀐다. 요 예시 있었죠? 자, 보면은 얘는 이 countries를 거꾸로 한 애를 반환해 줄 뿐이지 그 countries 자체를 바꾸진 않는 거예요. 하지만 리버스를 먹이면 얘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스가 인플레이스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은 sorted도 똑같아요. 자, contries를 내가 sort했어. 그 다음에 contries를 바꿔봐. 그러면은 A, B, C, D 순서대로 돼요. 알파벳 순서대로 China, Japan, Korea가 나오는데 contries를 Korea, Japan, China로 해놓고 sorted를 한 다음에 반환시켜주고 다른 데다가 넣어요. 그럼 sorted contries에는 당연히 China, Japan, Korea가 있을 것이고 원래 오리지널 베리어블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리지널 베리어블을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런 식의 인플레이스가 아닌 메서드나 방법을 써서 다른 변수에다 할당해줘가지고 써야 되고요. 오리지널 베리어블 자체를 변화시켜야지만 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때에는 인플레이스를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써야 됩니다. 넘버즈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는 오름차순, 그렇죠? 영어는 알파벳 순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넘버즈 하면은 안 바뀌죠? 그래서 근데 역순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sort 한 다음에 reverse true, 요게 이제 하나의 인풋 아규먼트예요. 그러니까 이 인풋 아규먼트의 디폴트 값이 여기 있죠? 함수 시간에 배웠죠? 요 reverse를 입력하지 않으면 false라고 볼게. 그러면 너가 아무 말 안 하면 나는 그냥 오름차순이라고 생각할게. 근데 너가 굳이 reverse라고 하고 거기다 true라고 넣으면 나는 거꾸로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목 개수 얻기는 뭐 제가 이미 앞에서 예시해서 해버렸는데 여러분 시퀀스에서 배운 거니까 모든 시퀀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length의 줄임말이라고 했고 요거는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의 숫자를 우리가 단순하게 알려줍니다.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안에 리스트가 있을 때 아까처럼 리스트가 있을 때는 그 리스트는 하나의 엘러먼트로 인식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있을 때랑 B랑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이 이제 아실 수 있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쳐보면 하나는 3이고 하나는 4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요때는 요게 하나의 엘러먼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리스트 안에 있는 리스트는 예를 들어 이게 지금 2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의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또 인덱싱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첩해서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당하기인데요.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뮤터블하고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다음 예제와 같이 한 리스트를 변수 두고서 할당했을 때 한 리스트를 변경하면 다른 리스트도 변경된다. 이거 이제 매우 헷갈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A에다가 1, 2, 3이라는 리스트를 할당하고요. A를 찍으면 당연히 1, 2, 3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B에다가 A를 넣었어요. print B. 그러면 당연히 1, 2, 3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A의 첫 번째 자리를 surprise라고 바꿨어요. 그 다음에 A를 찍으면 당연히 surprise 1, 2가 2, 3이 나오겠죠? 여기까진 당연한데 B를 프린트하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요걸 실행한 다음에 B를 프린트하면 자 1번 여전히 1, 2, 3이다. 2번 서프라이즈 2, 3이다. 답은 두 번째 서프라이즈 2, 3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 굉장히 헷갈리고 미치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잘 이용하면 매우 유용해요. 어떤 거냐? 여러분 이 예제 기억하세요? 제가 요거 객체에다가 해놓고 A에다 7 넣고 B에다 A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지를 이 상자에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인티저죠? 인티저는 뮤터블이에요? 이뮤터블이에요? 인티저는 이뮤터블이에요. 못 바꿔요, 못 바꿔. 그러니까 얘는 완전 밀봉되어 있는 상자입니다. A에다 3을 다 할당하면요, 옆에다 새로운 상자 만들고요, 3 하고요, 이 A 떼서 그 상자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A랑 B랑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B는 그대로 있죠. B에다가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뮤터블한 불가변인 객체는 이렇게 되는데 가변은 이 뚜껑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A랑 B랑 똑같은 딱지를 붙이고 이 7을 1, 2, 3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 A에다가 서프라이즈를 맨 앞자리에다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A를 굳이 떼서 새로운 상자를 만들 필요가 없어. 왜? 이 뚜껑 상자 열려 있으니까. 여기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B도 그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B에다 A를 담았으면요, 같이 바뀌어요. 알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모르고 했으면은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B는 A를 복사해서 그냥 넣고 싶었어요. 나는 그냥 1, 2, 3을 다시 치기 귀찮아서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A를 바꿨으면 A는 B랑 다른 거지. 그럼 B는 건드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값의 복붙이면은 카피 또는 리스트 또는 슬라이싱을 통해서 복사해야 돼요. 자, 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뭐 가장 엄밀하게는 a.copy라는 메서드를 쓰면요. b에다가 a의 값만 반환해 주고요. 또는 a가 원래 리스트지만 리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정의할 수도 있고, 또는 a의 모든 값을 가져오는 슬라이싱을 해서 d에다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그러니까 이 파이썬에 대한, 이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특징, 파이썬의 느낌이 좀 이제 느껴지시죠? 이렇게 네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조금 이제 시야가 좀 생긴 거예요. 파이썬에 대해서. 이게 감이 오면은. 그러니까 요게 지금 A의 복사본이 됐습니다. BCD는. 동기화되지 않았어요. 복사만 했어요. 그러니까 원본 리스트 객체를 참조하지 않고 새로운 객체를 만든 거예요. 이제 아무리 뭐 A에다가 아무 뭐 어떤 짓을 하더라도 BCD는 안 바뀌어요. 왜? 옆 동네에다 새로운 상자를 만든 거죠. 그다음 B를 붙인 거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카피라는 함수를 쓰든 슬라이싱을 하든 뭐 여기서 리스트라는 함수를 쓰든 이쪽에다가 옆 동네에다가 똑같은 값을 복사해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매우 재밌는 특징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리스트가 정말로 유용하게 쓰이는 곳은 또 하나는 루프를 만들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for in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리스트를 잘 활용하면요, 이 이터레이션을 굉장히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umbers에다가 1, 2, 3, 4, 뭐 1, 3, 5, 7, 9를 넣고요. 이렇게 for문을 만들 때 이 리스트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이건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예제로 반복문에서 많이 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또 좋은 거는 여러 개의 시퀀스를 우리가 순회한다. 이럴 땐 zip. 여러분 요 zip이란 단어는 여러분 압축 파일 풀 때 zip 파일에서 봤을 텐데, 요거는 엮어 넣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퍼 할 때 이렇게 zip 여러 개를 엮어 넣는 거예요. 예시로 어떤 거냐면 요일별로 메뉴를 이제 게시판에 쓰고 싶어요. 어떤 카페에. 그러면은 월화수 특선 메뉴가 있어요. 월요일에는 과일은 바나나고요. 드링크스는 커피를 주고요. 디저트로는 티라미수를 줘요. 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순회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순회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for문을 쓰는데 원래라면은 요거 하나에 대해서만 하면은 day in days, 그 다음에 fruit in fruits, drink in drinks, dessert in desserts라고 해야 되는데 네 개를 한꺼번에 돌리고 싶어요. 그럼 해도 돼요. 이렇게 할 때 zip이라는 걸 쓰면 됩니다. 매우 매우 유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이제 스트링에서 했었던 우리 요거 편집하는 거 했었죠. 그래서 print f라고 서식 만들면은 이 안에 있는 텍스트를 변수를 우리가 담을 수 있다고 했었죠.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여기에 있는 그 리스트의 길이가 서로 다를 때 3개씩만 있고 마지막에 4개 있고 zip 하면은 제일 짧은 거 기준으로 끝나요. 여기 다 되면은 푸딩은 여러분 안타깝지만 먹어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짓고 짝짓고 짝짓다가 짝이 없어지면은 끝난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리스트 컴프리hension입니다. 이런 반복문의 개념하고 리스트하고 좀 합치면요, 재밌는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리스트를 약간의 노가다를 통해서 정의했어요. 할당했어요. 하지만 이런 노가다 없이 리스트 컴프리hension으로 멋있게 리스트를 정의하는 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요, 1, 2, 3, 4, 5라는 수열이 담긴 리스트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쵸? 빈 리스트를 만들고 append 1, append 2, append 3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포문을 만들어 가지고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number in range 한 다음에 시작과 끝 1에서 6인데 601까지니까 5, 그래서 append를 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 진정한 노가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라면 뭐 number list 한 다음에 뭐 1, 2, 3, 4, 5 이렇게 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두려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1000이었다. 제가 1부터 1000까지 하라고 하면은 이제 망설이기 시작할 겁니다. 요것도 못하고 요것도 못해요. 뭐 요거 정도 할 수 있겠죠. 그쵸? 레인지 1에서부터 1001까지 한 다음에 돌리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반복문의 유용함이죠. 마지막 어프로치는 뭐 요렇게 해볼 수도 있겠다.
뭐 등등 사실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에 하나의 정답이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일단 소중하니까 노가다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여러분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는 기능은 가장 좀 멋져 보이는 이런 형태입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넘버 4문을 여기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 정의하는 요 대괄호 안에 반복문 자체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들어낼 결과물은 리스트인데 그 리스트는 요런 원리로 만들어져. 아시겠죠? 멋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코드 한 줄로 간단하게 쓸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가장 직관적이고 가독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저라면 이거보단 이거를 선호하겠어요. 왜요? 얘는 요 안에 있는 완결된 뭔가가 들어가야 돼요. 요거로 정의될 수 있는 것만 리스트로 바꿔줄 수 있어요. 즉 여기에서 있는 값의 구성은 다 완료돼야 되고 그 결과물만 리스트의 형태로 바꿔주는 건데 리스트 컴프리헨션이 좋은 점은 뭐냐면 제 마음대로 규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하는데 여기서 1만 빼줄 수도 있고요. 2를 곱할 수도 있고요. 2 곱한 다음에 1을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0, 1, 2, 3, 4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걸 활용 예시는 무궁무진할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요? if문을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자, 포문을 돌리다가 if 컨디션 넣고요. 그러면요. 1, 2, 3, 4, 5 순서대로 가는데 얘가 홀수일 때만 이 리스트에 껴줘. 짝수는 버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얘를 리스트 컴프레션 안 썼다면은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랑 뭐가 더 좋은 코딩이죠? 그냥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게 더 좋은 코딩으로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배우면서 어떤 코드가 더 좋은 코드인가? 좋은 코드는 짧은 코드, 읽기 좋은 코드, 그 다음에 실행이 빠른 코드 이런 건데 여러분 누가 봐도 이게 더 좋은 코드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다. 리스트 컴프레션을 통해서 변수의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rows and columns 한 다음에 우리가 뭐 행과 열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리스트 안에 그냥 하나의 아이템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템을 튜플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또 다른 아이템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자료형을. 그래서 얘는 튜플이 아이템인 것들이 생기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반복문을 썼다면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매우 유용한 기능들이 많다. 자, 오늘 내용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복습 꼭 하셔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마치면서요. 튜플과 리스트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리스트랑 튜플 왜 그럼 두 개 다 존재하냐? 저는 계속 리스트가 더 좋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럼 튜플은 왜 배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튜플도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튜플은 리스트에 append나 insert나 뭐 이런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없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메서드가 없어요, 많이. 왜? 뮤터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연히 리스트만 쓰면 되는데 튜플을 왜 배워요? 튜플은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는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메모리 상에서. 그러니까 메모리 효율적이에요. 바꿔질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얘는 딱 내가 정말 필요한 양의 최소한의 메모리만 사용해서 이 공간 안에 할당해 놓을 수 있어요. 튜플은. 플러스 튜플은 항목이 실수로 손상될 염려가 없어요. 리스트로 정해놓으면요. 코딩하다가 내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리스트 안에 값이 바뀌어버리는 그렇게 되면은 코딩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 뭐냐면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는 에러. 뭔지 알죠, 여러분? 여러분, 암 중에 가장 위험한 암은 초기 증상이 없는 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발견을 못 하니까. 에러가 안 나요. 뭐 작동을 정상적으로 다 하면서 가가지고 나중에 리스트에 엉뚱한 값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결과대로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에러 메시지가 이때까지 안 떴기 때문에 난 에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그 결과를 믿어요. 하지만 튜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값이 안 바뀌기 때문에 값이 바뀌려고 시도되면 에러가 나거나 또는 안 바뀐 형태로 코드가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거예요. 또 다음에 튜플은 딕셔너리 키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건 딕셔너리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위에 있는 내용 많은 내용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페이스에 맞춰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지만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퀴즈를 내보시면서 꼭 꼼꼼하게 이 개념들 기억하셔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